인도 아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우리나라의 회암사지의 벤치마킹 모델, 세계유산 날란다 대승원 고고학 유적지, Site of Nalanda Mahavihara at Nalanda, Bihar. 세계유산으로서의 날란다 대학, 날란다 대승원 고고학 유적지는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에 있습니다. 23만 제곱미터에 걸쳐 있는 유적지는 기원전 3세기부터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아대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운영된 사원 겸 학술 시설 중 하나로 약탈당하고 버려지기 전인 13세기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유적에는 스투파, 차이티아, 비아라, 많은 봉헌 구조물, 그리고 치장 벽토, 돌, 금속으로 만든 중요한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건물의 배치는 스투파 차이티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축을 따라 늘어선 공식적인 선형 정렬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유적은 불교가 종교로 발전하고 사원과 교육 전통이 번성했음을 증명합니다. 날란다 유적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 4번과 6번의 부합함을 인정받았는데 4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란다 대학은 인도 아대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많은 유사한 기관에 필요한 계획, 건축, 예술적 원칙을 수립하고 개발했다. 날란다 공간 배치의 변화는 물리적 인프라의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후원을 보여줍니다. 간다라 시대의 사각형 독립 비하라는 바하르풀, 비크람실라, 오덴테퓨리, 제게델러와 같은 남아시아의 사원 도시에서 주거 겸 교육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날란다는 오중 형태를 가진 차이티아의 출현과 주류화를 보여줍니다. 변화하는 종교적 관행을 반영하고 표현한 이 새로운 형태는 이전의 스투파 형태를 대체하고 지역의 불교 사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준 6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습의 중심지인 날란다 대승원은 상가라마 사원과 인도에서 가장 초기의 고등 학습기관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다. 공로 중심의 접근 방식은 인도 아대륙에서 실행된 모든 현대 지식의 원천과 학습 시스템을 수용했다. 날란다는 가장 오래된 특별한 기관이었습니다. 날란다의 교육, 행정, 계획 및 건축 시스템은 이후 대승원이 설립된 기반이었습니다. 날란다는 나바날란다 대승원, 날란다 대학교 및 아시아 전역의 여러 지역의 현대적인 대학 설립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영문판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날린다 대승원에 대해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참고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란다 대승원 마하비하라. 날란다는 라지기르시에서 북쪽으로 약 16km, 파트나에서 남동쪽으로 약 90km 떨어져 있습니다. 보드가야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습니다. 마하비하라는 대승원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및 팔리어입니다. 7세기 초 당나라의 순례자 현장 수원쟁에 따르면 엔란다는 이름은 네란데라는 이름을 가진 인게 인도 종교의 뱀신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합니다. 유적 발굴을 지휘한 고고학자 하이라는 세스트리는 이 지역엔 레스 연꽃줄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였고 네란데가 연꽃줄기를 주는 사람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17세기 테라넷의 저작을 포함한 일부 티베트 자료에서 네란데는 네란드레로 언급됩니다. 티베트 문학에서 발견되는 네라, 네알라카, 네알라카그라마와 동의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날란다는 427년경 굽타 제국의 황제 쿠마라 굽타 1세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불교도와 비불교도를 포함한 수많은 인도와 자바인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날란다는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지속된 팔라 제국 통치자들의 지원으로 계속 번영했습니다. 팔라 제국이 몰락한 후 날란다의 승려들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통치한 보드가야의 피티파티의 후원도 받았습니다. 13세기 초 무함마드 바흐티아르 킬지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습 이후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약 750년 동안 날란다의 교수 진에는 대승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학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에는 메디아메카, 여게케라 및 살베스티베드와 같은 주요 불교 철학과 배다, 문법, 의학, 논리, 수학, 천문학 및 연금술과 같은 과목이 있었습니다. 대승원에는 현장, 수원쟁과 의경 예징과 같은 순례자들이 동아시아로 전한 산스크리트, 경전의 주요 출처였던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날란다에서 작성된 많은 경전은 대승불교와 금강승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더마커티의 작품 샨티디베,
산스크리트어 경전인 버드히셋 페케리베트라민 마하베로케나 텐트가 포함됩니다. 2010년 인도 정부는 고대 대학을 부활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현대적 기관인 날란다 대학이 라지기르에 설립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대학을 국가 중요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날란다의 역사. 대학이 없었던 시절의 날란다. 날란다에서 약 3km 떨어진 조펄디 유적 발굴 조사에서 검은색 도자기 등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1200년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날란다 주변 지역의 마하비라와 부처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인간이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순례 중에 라자그랴, 현재의 라지기르, 마가다의 수도 근처의 날란다라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파바리카라는 근처의 망고숲에서 강의를 했고 그의 두 제자 중 한 명인 샤리푸트라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 나중에 그곳에서 열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교 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수세기가 지나서 기록되었으며 이름이나 상대적 위치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하수다사나 자타카와 같은 경전은 날라카 또는 날라카그라마가 라자그리아에서 약 10마일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반면 마하바스투와 같은 경전은 그 장소를 날란다그라마카라고 부르고 5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인 니카야 삼그라에서는 아소카 황제가 날란다에 비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고학 발굴에서는 아소카 시대나 그의 사후 600년 후까지의 기념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이나교 경전인 수트라크리탄가의 2.7장에서는 날란다가 수도 라자그리아의 교회이며 수많은 건물이 있으며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마하비라가 14번의 바르샤를 보낸 곳이라고 말합니다. 바르샤는 인도 종교에서 승려들이 몬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은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자이나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또 다른 경전인 칼파수트라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이나교 경전은 날란다에 대한 언급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며 마하비라가 죽은 후 거의 1000년 동안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불교 경전과 마찬가지로 이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현재의 날란다가 자이나교 경전에 나오는 날란다와 같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승려 순례자인 버편이 날란다 시를 방문했을 때 아직 대학은 없었을 것입니다. 버편은 불교 경전을 얻기 위해 인도에 왔고 5세기 초에 인도에서 10년을 보내며 날란다 지역을 포함한 주요 불교 순례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여행기를 썼는데 이 여행기는 수세기 동안 다른 중국과 한국의 불교도들이 인도를 방문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행기에서 인도 전역의 많은 불교 사원과 기념물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찾고 있었고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많은 경전을 찾아 중국으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날란다에 있는 어떤 사원이나 대학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날란다에서 400년 이전의 기념물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없다는 점과 함께 버편의 회고록에도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날란다 사원 및 대학이 400년경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5세기 날란다 역사의 시작. 날란다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역사는 5세기에 시작됩니다. 유적에서 발견된 인장은 455년까지 통치한 에크데치에라는 군주가 날란다에 사원을 건립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중국 순례자 현장 여행기에서도 입증됩니다. 인도의 문헌에서 왕들은 다양한 별명과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앤드리아 핑니와 하트머트 스카르프와 같은 학자들은 셰크레데치에가 큐메라갑자 1세와 동일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겹테세 힌두 왕조의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화폐는 큐메라갑자 1세가 네덜란드 타원대학의 창립 후원자였음을 뒷받침합니다. 그의 후계자들인 부다굽타, 타타가타굽타, 발라디티아, 바즈라는 나중에 사원과 비하라를 추가로 건설하여 날란다를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날란다는 굽타 왕조의 통치 기간인 5세기와 6세기에 걸쳐 번성했습니다. 날란다에 대한 굽타 시대의 기여는 유적에서 발견된 굽타 스타일과 굽타 시대 문자가 쓰여진 수많은 불교 및 힌두교, 인자, 예술 작품, 도상 및 비문에 의해 입증됩니다. 바로 이런 유물들이죠.
한편 이 기간 동안 굽타 왕조의 왕만이 날란다의 후원자는 아니었습니다. 날란다는 광범위하고 종교적으로 다양한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샤르페라는 학자는 많은 기부자가 불교도가 아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들의 인장에 있는 상징은 락슈미, 가네샤, 시발린가, 두르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즉 힌두교도들이었던 것이죠. 인도 북동부의 통치자들은 날란다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마을을 물려주었고, 지금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마트라의 왕은 사원의 기금을 위해 마을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도 마련되었습니다. 굽타 왕조가 쇠퇴한 후 날란다 대승원의 가장 유명한 후원자는 하르샤, 일부 불교 기록에서는 실라디티아였습니다. 그는 칸나우지의 수도를 둔 7세기의 황제였습니다. 쥐안장에 따르면 하르샤는 바이샤 카스트의 3대 힌두 왕으로 웅장한 불교 비아라와 부처, 수리아, 시바 사원 3개를 모두 같은 크기로 지었습니다. 날란다에서 발견된 비문은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하르샤는 날란다에게 200가구가 거주하는 100개의 마을을 하사하고, 각 마을은 쌀, 버터, 우유와 같은 필수 일상용품을 기관의 승려들에게 공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원으로 1500명 이상의 교수와 10,000명의 학생 승려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후 날란다를 방문한 또 다른 중국 순례자인 이징이 말하는 3000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연구자 애셔에 따르면 발굴된 날란다 유적지는 크지만 10,000명 이상의 학생 승려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려진 방의 총수와 그 작은 크기를 보면 현장이 주장한 것보다 승려의 수가 훨씬 적었거나 나란다. 유적지의 규모가 지금까지 발굴된 수많은 유적지와 현장이 묘사한 것보다 몇 배나 더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세기 중국의 순례자 현장의 방문. 현장은 630년에서 643년 사이에 인도를 여행했고, 637년과 642년에 날란다를 방문하여 총 2년을 사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날란다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그곳에서 인도 이름인 모크샤데바를 받았고, 당시 날란다의 존경받는 수장이었던 실라바드라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는 인도로 가는 힘든 육로 여행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실라바드라라는 요가차라를 가르쳐 줄 비할 데 없는 스승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요가차라는 당시 중국의 일부만 전해진 사상학파였습니다. 현장은 불교 연구 외에도 문법, 논리학, 산스크리트어 과정에 참석했고 나중에는 대승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현장은 나란다의 거주지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전체 시설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담이 외부에서 수도원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문이 큰 대학으로 열리고, 그로부터 중앙 상가라마에 서 있는 다른 8개의 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탑과 요정 같은 첨탑이 뾰족한 언덕 꼭대기처럼 모여 있습니다. 전망대는 아침의 증기 속에 사라진 듯하고, 위층 방은 구름 위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현장은 20마리의 말에 싣고 657권의 산스크리트어 문서와 150권의 유물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중 74권을 직접 번역했습니다. 이정의 방문. 현장이 돌아온 후 30년 동안 중국과 한국에서 온 여행자 11명 이상이 나란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는 승려 이정도 포함됩니다. 버편과 현장과 달리 이정은 동남아시아와 스리랑카를 돌아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673년에 도착하여 14년 동안 인도에 머물렀으며, 그중 10년을 날란다 대승원에서 보냈습니다. 695년에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400권의 산스크리트어 문서와 300개의 유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중국에서 번역되었습니다. 현장은 7세기 인도의 지리와 문화를 묘사한 반면, 이정의 설명은 주로 인도의 불교 수행과 수도원의 승려들의 관습, 규칙,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집중합니다. 이정은 그의 연대기에서 현장의 시대에는 100개였던 200개 마을의 수입이 날란다 유지에 할당되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300개에 달하는 셀이 있는 8개의 비아라가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날란다 사원에는 승려들을 위한 수많은 일상적인 니카야, 절차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10개의 큰 연못이 있습니다. 아침은 간타 종을 울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승려들은 목욕 시트를 가지고 이 연못 중 하나로 갑니다. 그들은 속옷을 입은 채로 목욕을 한 다음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나옵니다. 그들은 몸을 닦은 다음 길이가 1.5m,
너비가 45cm인 시트를 허리에 두른 채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 다음 시트를 헹구고 짜내고 말립니다. 이정은 전체 절차가 불교, 니카야 절차에 설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목욕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식사 후 목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란다, 니카야에는 승려들이 따라야 할 이러한 일상적인 절차와 의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과 티베트 순례자들, 중국 순례자 외에도 한국의 불교 순례자들도 현장과 영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에 대한 중국의 여행기는 19세기에 알려져 출판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 순례 여행이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교익과 같은 승려들은 6세기 중반에 인도 사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인도의 경전을 번역하여 72권의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7세기 중반에 신라의 승려 현조는 여러 인도 사원을 방문하여 머물렀는데 그 중에는 나란다에서 3년을 보낸 것도 포함되며 영지의 방문이 그의 방문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그의 제자 해륜과 현각을 날란다로 보내 공부하게 했는데 부자는 날란다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동료 학생들과 교류하기 위해 인도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륜은 바냐바르만이라고 알려졌고 기록에 이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 기록에 따르면 9세기까지 승려들은 힘든 여행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방문했으며 날란다가 가장 존경을 받았습니다. 늦어도 6세기부터 삼국시대의 승려들이 인도를 찾아 본토 불교를 배워서 한국에 전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세기 이후에 톰미 삼보타와 같은 티베트 승려들은 불교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문법 및 기타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날란다를 포함한 인도 사원들로 왔습니다. 삼보타는 산스크리트어와 그 문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티베트어와 문자를 재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삼보타가 날란다에서 처음 돌아온 후 티베트 왕은 불교를 채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람들의 종교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한국인과 다른 사람들보다 여행 일정이 더 간단한 네팔, 지킴 및 인도 동부에 더 가깝게 살았습니다. 티베트인들은 팔라 시대에 마가다를 계속 방문했고 그 뒤로도 14세기까지 비하르와 벵골의 날란다와 다른 사원에서 사상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8세기 이후에는 밀교적 만다라와 신을 중심으로 하는 베드레야나 불교의 교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8세기) 팔라 왕조의 날란다. 팔라 왕조는 8세기 중반에 인도 동부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12세기 후반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불교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팔라 왕조의 통치하에서 현장과 같은 동아시아 순례자들에게 영감을 준 전통적인 대승, 불교인 날란다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베드레야나 전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베드레야나 전통은 밀교를 흡수하고 에로스를 포함하며 신을 포함하는 밀교적 불교입니다. 네덜란드는 계속해서 팔라 왕조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베드레야나 불교를 받아들였고 제게델라, 오덴 타퓨라, 서머퓨라, 위크라마실라와 같은 베드레야나 만다라를 반영한 새로운 사원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오덴 타퓨라는 날란다에서 불과 9.7km 떨어진 곳에 팔라 왕족의 선조인 거팔라가 세웠습니다. 날란다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러한 경쟁 사원들은 아마도 날란다에서 많은 학식 있는 승려들을 스카우트했을 것입니다. 날란다 유적에서 발굴된 비문, 문학적 증거, 인장, 훼손된 예술작품은 날란다가 팔라 왕조의 통치하에서 계속 활동하고 번영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 이 시기의 유물을 살펴볼까요? 날란다 박물관에 있는 8세기부터 12세기 사이의 유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의 유물은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다르마팔라 왕과 데바팔라 왕은 적극적인 후원자였습니다. 데바팔라 왕에 대한 언급이 있는 구세기 금속 조각상이 유적지에서 발견되었고 2개의 주목할 만한 비문도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란다에서 발굴된 구리판 비문으로 수바르나드 비파,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샤일랜드라 발라푸트라데바 왕의 기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날란다의 다양한 우수성에 매료된 발라푸트라데바 왕은 그곳에 사원을 짓고 데바팔라 왕에게 유지 관리를 위해 5개 마을의 수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은 수락되었습니다. 교스로한 비문은 디바팔라 시대의 또 다른 비문으로 그가 젊은 시절의 모든 배달을 공부했고 나중에 날란다의 수장으로 선출된 베레데베라는 비크슈를 영접하고 후원했다고 언급합니다. 9세기와 12세기 사이에 작성된 비문은 사원의 유지, 승려 부양, 야자 수입, 자본 복사 인도의 열대 기후를 감안할 때 보존에 필요함을 위해 날란다에게 선물과 지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비문은 화재로 인해 날란다 사본 도서관이 파괴되었고 복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또 다른 10세기의 비문은 서트란티켓, 전통의 베르케어를 인용하여 날란다에서 다양한 불교 학파의 활동을 증명합니다. 11세기의 또 다른 날란다 비문은 회전 책장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팔라족이 날란다를 아낌없이 후원하는 동안 날란다의 명성과 영향력은 팔라족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스리비자야 왕국은 날란다와 팔라족과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여 수마트라, 자바, 태국 남부 및 스리비자야 왕국과 활발히 무역을 했던 지역의 9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미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력은 인도네시아 샤일랜드라 왕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네시아 청동기와 재물 파는 사람들의 창의성을 보여주지만 도상학적 주제는 나란다와 인근 지역에서 발견되는 주제와 겹칩니다. 팔라족 통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온 승려들이 날란다로 왔습니다. 13세기 투르크 아프간 정복 중 파괴된 날란다. 1920만 1921년 동안 이 유적지의 고고학 발굴에서 많은 건물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가장 위 지층의 두꺼운 재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나란다가 대참사를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누군가의 방화로 추정되는데 서기 1200년경에 이 지역을 약탈했던 무함마드 바흐티아르 할지의 군대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나란다의 몰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로 날란다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원인 오단타프라 비아르 변종 비아르 샤리프의 파괴를 설명하는 미나지 이시라즈의 타바카시 나시리에서 발췌한 구절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해석은 잘못된 것이지만 날란다가 할지의 습격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티베트 기록은 12세기 후반과 13세기 대부분에 걸쳐 날란다에서 일어난 사건의 두 번째 출처입니다. 이는 이 지역의 수도원을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파괴한 수십 년 동안의 일이었고 티베트의 역사 기록은 샤르페에 따르면 학살에서 살아남은 날란다와 비크라마실라 사원과 같은 인근 사원의 승려들이 티베트로 도피했다고 확언합니다. 티베트 기록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1936년에 발견된 티베트 승려 순례자 다르마스바민의 전기로 티베트 문자로 비스듀세익 스타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르마스바민이 1200년대 중반에서 1226년까지의 학업 기간 동안 도망치는 승려와 유명한 학자들을 만났고 인도어와 산스크리트어를 배웠고 1226년부터 네팔로 걸어서 가서 머물렀으며 1234년경에는 비하르를 방문했고 그중 한 계절을 날란다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도 마가다 지역의 날란다와 다른 불교 사원이 약탈당한 후 수십 년 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날란다의 파괴는 우연이나 오해가 아니라 보드가야의 파괴를 포함한 불교 사원과 기념물의 광범위한 파괴의 일부였습니다. 마가다의 방대한 사본 도서관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다른 티베트 승려와 그는 사본을 연구하고 복사하고 티베트로 옮기는 장소인 네팔로 옮겼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투루슈카칼룩 투르크 정복은 약 1193년에서 1205년까지 이어졌고 투루슈카 군인들이 수도원을 파괴하고 돌을 겐지스 강에 던지는 체계적인 파괴가 있었다고 합니다. 1230년대에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고 그의 동료들은 그가 마가다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조지 로리에 따르면 그의 체그 럿사바 조슬제퍼
다르마스바민 설명은 그 당시의 불교 공동체의 불안을 어느 정도 전달한다. 고하네요. 다르마스바민의 전기 10장에서는 서기 1235년경의 날란다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르마스바민은 그곳이 대부분이 파손되고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다시 모여 나란다에서 학업 활동을 재개했지만 규모가 훨씬 작았고 자야데바라는 부유한 브라만 제가자의 기부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승려들은 부다가야의 피티파티로 알려진 지역 왕조의 후원을 받았는데 부다세나 왕이 그 왕조에 속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90세가 넘은 존경스럽고 학식이 풍부한 승려가 거주했는데 구루와 마하판디타 라울라 스리바드라였습니다. 마가다의 라자 부다세나는 이 구루와 다른 4명의 판디타 그리고 약 70명의 존경받는 승려를 존경했습니다. 다르마스바민 번역자 조지 월치. 그는 라울라 쉬리바드라의 지도 아래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지만 다르마스바민은 아마도 투르코아프간 공격의 초기 물결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날란다의 전설적인 도서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일부 구조물이 살아남았으며 적돌로 지은 80개의 작은 비아라와 많은 것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라며 그것들을 돌볼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합니다. 그는 날란다의 승려들을 존중 지원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무슬림 군인들이 그들의 후원자이자 제가 지지자인 자야데바를 체포한 일을 기록합니다. 자야데바는 그들에게 투루슈카 군인들이 구루라울라 쉬리바드라와 그의 제자들을 확실히 죽일 것이며 도망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르마스바민은 또한 인근 오단타푸라 현재의 하르 샤리프에 주둔한 무슬림 군인들이 황폐해진 대승원을 공격한 것에 대한 목격자 증언을 제공합니다. 오단타푸라는 군사본부로 바뀌었습니다. 티베트인과 그의 90대 스승만 남아서 숨었고 나머지 승려들은 도망쳤습니다. 또 다른 티베트 출처는 라마 타라나타의 것이지만 이것은 16세기 후반의 것이며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인도의 불교에 대한 타라나타의 설명은 현장과 다른 출처에서 발견되는 부처와 아소카 시대의 날란다에 대한 설명을 반복한 다음 2000년대로 이동합니다. 그것은 12세기 인도의 이슬람 습격을 설명하고 마가다 전체가 투루슈카 역사적 인도 및 티베트 텍스트에서 무슬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인 투르크인에게 함락되었다고 말합니다. 테라넷에는 그들의 군대가 비크라마실라뿐만 아니라 오덴타퓨르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사건과 테라넷의 설명 사이에 수백 년의 간격이 있고 티베트 기록 보관 전통 내에 명확한 출처가 없기 때문에 그 신뢰성은 의심스럽습니다. 1289년에 태어난 불교 승려 데이네 베르는 8세 때부터 날란다에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대학이 13세기 후반까지 계속 운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전설적인 계정 18세기의 팩, 샘 존 제잉이라는 작품과 16, 17세기의 테라넷의 설명과 같은 티베트 문헌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싱갈라라자 왕이 모든 힌두교도와 추라스카즈 무슬림들 자신의 통제하에 델리로 데려왔고 여왕의 영향으로 브라만교에서 불교로 개종했으며 사원을 복원했다는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부의 왕이 다시 수천 개의 사원을 지었다고 말하는데 무슬림 강도들이 이 왕을 살해한 후 날란다 사원은 무디타 바드라에 의해 수리되었고 쿠쿠타시다라는 장관이 그곳에 사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에 따르면 밀교시다를 통해 마법의 힘을 얻은 2명의 분노한 티르티카브라만교 승려가 날란다의 새 도서관 중 하나인 랏노데디를 파괴한 화재를 일으킨 채를 뿌리지만 손상을 막은 원고에서 마법의 물이 쏟아져 나왔고 학식 있는 불교 승려들이 손상된 문서를 다시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란다의 역사는 13세기에 끝난 것인가? 종교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인 요한 엘버스 코그는 날란다의 종말이 1202년경에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13세기까지도 몇몇 학생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버스 코그는 나서 웨일리의 1932년 논문에 의거하여 13세기의 날란다에서 승려로 안수를 받은 승려가 쿠빌라이 칸의 궁정으로 여행을 갔다는 사실로 이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불교가 13세기나 14세기 또는 그 이전에 인도에서 종말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불교 다르마는 적어도 17세기까지 인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파괴의 영향과 티베트 불교 전통에 미치는 영향, 이슬람의 정복으로 비하르와 벵골 평야의 날란다와 다른 사원, 불교 문화의 파괴와 쇠퇴의 이유, 날란다라는 브랜드에 대한 기억은 티베트에서 존중받았습니다. 날란다의 마지막을 지켰던 샤캬 시리바드라는 1204년에 티베트의 번역가
트로프 로타사와의 초대로 티베트로 도피했습니다. 남아있는 날란다의 책 중 일부는 도피하는 승려들이 티베트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여러 인도 스승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수가타스리 중산과 바냐바라, 미타 전문가, 자야다타비나야, 비부티칸드라 문법과 아비달마, 다나실라 논리학, 상가스리 찬다비아카라나, 지바국 타미르게 책, 마하보디보디 차랴바타라, 그리고 칼라칸드라 케일라 케크라 등입니다. 1351년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중심부의 사원을 재건축하고 다양한 불교 학파의 승려 학자들을 모시고 고대 날란다를 기리기 위해 날란다 사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사원은 1436년 롱톤마오의 생계의 노력으로 라사 북쪽에 건립되었고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인도의 날란다와 구별하기 위해 티베트 날란다라고 불립니다. 아시아의 곳곳에 마하보디 사원이 만들어지듯이 날란다도 곳곳에 만들어지네요. 우리나라의 회암사도 이런 상황들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회암사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각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베트의 불교 전통은 날란다의 연장선으로 여겨집니다.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인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란다 사원의 순수한 혈통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스승 나가르주나는 다른 많은 중요한 철학자와 논리학자들처럼 날란다에서 왔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을 17명의 날란다 스승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제땡 사원에 보존된 에스테사 헤스레카 프라이드나 파라메타 수트라 사본에는 훌륭하게 칠해지고 잘 보존된 나무 표지와 139장의 잎이 있습니다. 그 문서는 슈라팔라 왕 통치 2년인 11세기 말의 위대한 판디타 스라의 에서케의 어머니로부터 기증되었습니다. 티베트의 날란다는 인도의 승려 데인의 베르가 동아시아를 여행하기 전에 날란다의 승려였다고 전해지면서 14세기까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날란다 대승원을 돌아보다. 날란다에서 발굴된 유적지는 장폭 488m, 단폭 244m에 불과하지만 날란다 대승원은 중세 시대에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날란다에서 가르친 과목은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했으며 한국, 일본, 중국, 티베트, 인도네시아, 페르시아, 터키에서 온 학생과 학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대하 자만람의 학문의 고도로 형식화된 방법은 탁셀라, 네덜란드, 미크라마쉘러와 같은 대규모 교육기관의 설립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종종 인도의 초기 대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고고학적 증거로 인도네시아의 셰일랜드라 왕조와의 접촉이 지적되는데 그 중 한 왕이 이 단지에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네덜란드는 5세기와 6세기의 굽타 제국의 후원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칸나우지의 황제인 하알쉐의 후원으로 번영했습니다. 굽타 시대부터 이어진 자유로운 문화적 전통은 9세기까지 성장과 번영의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의 세기는 점진적인 쇠퇴의 시기였으며 이 기간 동안 불교의 밀교적 발전은 빨라 제국하에서 동인도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날란다에 대한 우리의 지식 중 상당 부분은 7세기에 대승원으로 여행한 현장 수원쟁과 이징야이징과 같은 아시아의 순례 승려들의 글에서 나왔습니다. 빈센트 스미드는 날란다의 자세한 역사는 대승 불교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이 그의 여행기에서 날란다의 동문으로 나열한 이름 중 많은 수는 대승의 전반적인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날란다의 모든 학생들은 대승과 18개 상좌부 불교 종파의 문헌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커리큘럼에는 베다, 논리학, 산스크리트 문법, 의학, 샘피의 인도 철학의 이원론적 정통학파와 같은 다른 과목도 포함되었습니다. 날란다는 1202년경 델리 술탄국 맘루크 왕조의 바흐티아르 알지 군대에 의해 약탈당하고 파괴되었고 이후에도 임시로 계속 운영되다가 결국 완전히 버려지고 잊혀졌으며 19세기의 인도 고고학 조사국에서 유적지를 조사하고 예비 발굴을 하면서 다시 옛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예징이 네덜란드에서 10년간 거주한 후가 적은 많은 문헌을 보면 마하비헤르에는 잘 갖춰진 도서관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티베트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더르메겐자 파이티 마르타는 이름의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으며 랏데사가르 보석의 바다, 랏노데이제 보석의 바다, 랏나란자카 보석으로 장식됨의 3개의 큰 다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랏노데이제는 9층 높이였고 프라지아 파라메타 수트라와 가야 사마자를 포함한 가장 신성한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날란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책들의 정확한 수량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십만 권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날란다의 불교 학자가 사망하면 그의 자료들이 도서관 컬렉션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종교적 자료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문법, 논리, 문학, 점성술, 천문학, 의학과 같은 주제에 대한 문헌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날란다 도서관은 산스크리트 언어학자 파니니가 개발한 텍스트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 경전은 아마도 트리피타카의 세 가지 주요 부문인 비네야, 소트라, 에피타메를 기반으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날란다 대학의 커리큘럼. 현장 법사의 전기에서 후에는 네덜란드의 모든 학생들이 데승마헤야네와 불교의 18가지 니케야 전통의 작품을 공부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비데스, 히튜브디 논리학, 샤데베디아 문법 및 문헌학, 치킷세베디아 의학, 마법에 대한 작품 에살베비데 및 샘피에와 같은 다른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현장은 날란다에서 신라바드라와 다른 스승 밑에서 여러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신학과 철학 외에도 빈번한 토론과 논의는 논리학에 대한 역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대승원의 학생은 당시의 모든 다양한 사상 학파와 관련된 논리학 체계에 정통해야 했는데 이는 그가 다른 사상에 맞서 불교 체계를 방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날란다에서 가르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과목으로는 법학, 천문학, 도시 계획 등이 있습니다. 7세기의 현장 법사는 날란다의 스승의 수를 1510명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 약 1000명이 20권의 경전과 사스트라 모음을 설명할 수 있었고 500명이 30권의 모음을 설명할 수 있었으며 10명의 스승만이 50권의 모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은 50권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 오직 신라바드라 대수도원장만 이 날란다의 모든 주요 경전과 사스트라 모음을 모두 설명했다고 합니다. 관리 시스템. 중국 승려 예징은 날란다에서의 토론과 행정 문제는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과 거주하는 승려들의 집회와 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승려들은 일이 있으면 모여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관리인 베르프에게 팔짱을 낀 채 거주하는 승려들에게 하나하나 돌아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승려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승려가 모든 거주민의 동의 없이 무언가를 했다면 그는 비아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다른 집단을 설득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설득하는 데에 힘이나 강압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덕망 있는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가장 엄숙하고 엄격한 습관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원이 존재한 지 700년 동안 아무도 규율의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왕은 수도원에 존경과 경의의 표시를 하고 100개 도시의 수입을 종교의 유지비로 할당했습니다. 불교에 대한 영향. 티베트 불교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 대승불교와 금강승불교 전통은 모두 날란다의 스승과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8세기에 티베트에서 불교를 전파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한 샨타라크시타는 날란다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티베트 왕 크리스 론듀찬의 초대를 받아 삼예의 수도원을 건립하고 초대 수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와 그의 제자 카말라실라 날란다 출신은 본질적으로 티베트인들에게 철학을 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서기 747년에 왕의 초대를 받아 날란다 대승원에서 온 파드마 삼바바는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도 철학 논리학의 불교 창시자 중 한 명이자 불교 원자론의 주요 이론가 중 한 명인 7세기의 학자 드알 메컬티도 날란다에서 가르쳤습니다. 대승불교와 같은 형태의 불교는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에서 이어졌으며 고대 학교의 틀에서 번성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동아시아 불교의 중요한 경전인 수랑가 마경과 같은 일부 대승 경전을 날란다의 불교 전통과 연관시켰습니다. 론 앱스타인도 경전의 일반적인 교리적 입장이 굽타 왕조 말기에 번역되었을 때 날란다의 불교 가르침에 대해 알려진 바와 실제로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해외의 여러 불교 기관은 날란다의 영향력을 인정하기 위해 스스로를 날란다라고 부릅니다. 말레이시아의 날란다 불교 협회와 스리랑카 콜롬보의 날란다 대학, 인도네시아의 날란다 불교 교육재단, 부탄의 날란다 불교 연구소가 대표적입니다. 발굴 성과. 날란다가 쇠퇴한 이후 1811-1812년에 프랜시스 뷰캐넌 해밀턴이 그 지역을 조사할 때까지 거의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조사 성과를 날란다와 연관시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 커닝햄과 새로 구성된 인도 고고학 조사국은 1861,
1862년에 공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ASI가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한 것은 1915년이 되어서였고 1937년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발굴 및 복원은 1974년에서 1982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날란다 유적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 488m,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244m 뻗어 있습니다. 발굴 결과 11개의 비아라와 6개의 주요 벽돌 사원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너비가 30m인 통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으며 서쪽에는 사원이 있고 동쪽에는 비아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조물은 여러 기간 동안 건설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며 오래된 건물의 폐허 위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건물은 적어도 한 번 이상 화재로 인한 손상 흔적도 보입니다. 지도는 발굴된 구조물의 배치를 보여줍니다. 남쪽에 있는 사원 T3이 가장 인상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사원 T12, 13, 14는 수도원을 마주보고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레이 미질비로 지정된 비아라를 제외한 모든 비아라는 모두 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배수구는 동쪽에서 비워지고 계단은 건물의 남서쪽 모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원 T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날란다의 모든 비아라는 배치와 전반적인 외관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의 평면은 중앙 사각형 안뜰이 있는 직사각형 형태이며 안뜰은 베란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베란다는 다시 승려를 위한 세례 바깥쪽 줄로 경계 지어집니다. 이는 전형적인 비아라 건축의 디자인입니다. 안뜰로 이어지는 입구를 마주보고 있는 중앙셀은 신을 모시는 방입니다. 이 방은 위치 때문에 건물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을 것입니다. 비아르의 밀은 수도원 그룹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최대 9단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부 수도원은 9세기 데바팔라 통치 기간 동안 스리비자야 왕 발라푸트라데바가 후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데바팔라의 나란다, 구리판 참조. 건물은 원래 최소 2층 높이였고 앉은 부처의 거대한 동상이 있었습니다. 세번 사원 사리푸타 스투파은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여러 개의 계단이 있는 날란다 구조물 중 가장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이 사원은 원래 작은 구조물이었지만 이후 확장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종 구조물은 최소한 7개의 연속적인 축적의 결과였습니다. 계층화된 사원 중 5번째 사원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으며 모서리탑이 4개 있고 그 중 3개가 노출되었습니다. 탑과 계단의 측면은 부처님과 보살을 포함한 다양한 치장 벽토 조각상, 자타카 이야기의 장면을 묘사한 굽타 시대 예술의 절묘한 패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원은 수많은 스투파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신성한 불교, 경전의 구절이 새겨진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3번 사원의 정점에는 지금은 거대한 부처님 동상이 놓였을 받침대만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윈마웅에 따르면 스투파는 쿠샤나 시대의 영향을 받은 굽타 건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단 아래쪽에 있는 사원에서 큰 아바로티 테슈바르 이미지가 발견되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2번 사원은 특히 211개의 종교 및 세속 조각 패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시바, 파르바티, 카르티케아, 가잘 락슈미, 악기를 연주하는 키나라, 마카라의 다양한 표현, 사랑의 자세를 취한 인간 커플, 예술 및 일상생활 장면이 포함됩니다. 인도 건축 및 예술학자인 수잔 헌팅턴과 바스카라 미스라는 2번 사원을 힌두 사원으로 명시합니다. 그러나 불교 건축학자인 후 푸옥레는 이 순전히 힌두교적 소속의 의문을 제기하며 만다라 원리에 기반한 사원일 수 있으며 샤이바와 샤크티 신이 바즈라야나 불교에 통합된 8세기에서 12세기의 힌두불교 종합주의를 반영하는 사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번 사원 부지에는 4개의 방이 있는 벽돌로 만든 용광로가 있습니다. 타버린 금속과 슬래그가 발견된 것은 그것이 금속 물체를 주조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13번 사원 북쪽에는 14번 사원의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거대한 이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지의 받침대에는 날란다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벽화 전시의 조각이 있습니다. 2번 사원의 동쪽에는 최근에 발굴된 사라이 마운드에 사라이 사원의 유적이 있습니다. 많은 스투파와 사당이 있는 이 다층 불교 사원은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소의 부처상은 높이가 약 24m였습니다. 수많은 조각상과 많은 벽화, 구리판, 예술 작품, 비문, 인장, 동전, 명판, 도자기, 돌, 청동, 시장 벽토, 테라코타로 만든 작품이 날란다 유적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발견된 불교 조각상에는 특히 다양한 자세에 붙여 아발로케티시베라, 젬펠라, 만저슈리, 마리치, 테라가 포함됩니다. 비시뉴, 시바 파르베디, 게니샤, 메히샤슈라 마르디니, 소리의 브라만 신상도 발굴되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